여러분은 이 용기를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이또깡, 한국에서는 주로 말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흔히 음식점에 식용유를 담는 통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말통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1년 8월 14일 오전 7시 30분경 오사카시의 텐노지구의 히가시코즈 공원, 여기 봉사활동 겸 공원을 청소하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공원 구석에 방치된 말통을 발견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말통의 뚜껑을 연 그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람의 머리였기 때문이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말통 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람의 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발 사이즈가 다른 발목 2개가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이번엔 공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말통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역시나 말통을 발견했고 이번엔 사람의 손목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두 번째 발견 장소 근처 맨션의 쓰레기장에 누군가가 불법 투기한 말통 안에서도 사람의 오른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시신은 2006년에 실종된 여성 A씨와 그녀의 장남인 B의 시신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먼저 말통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이 말통은 뚜껑을 테이프로 밀봉했었고 탈취제와 완충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물건을 사용하는 회사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 완충제를 사용한 회사가 오사카의 한 제약회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결과 덕에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살해당한 A씨의 남편인 F씨의 전 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F씨가 뭔가 알고 있다고 보고 그를 소환해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경찰의 여러 질문에 F는 자신이 사체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시체 유기 혐의로 즉시 체포됩니다. 용의자인 F를 체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F는 시체 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는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9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오사카의 한 제약회사에서 창고와 재고, 발송 담당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 4월경 아내와 장남의 시신을 집과 직장에서 절단하여 4개의 말통에 나눠 담았고 이후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약 3년간 회사 약품 창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회사를 퇴직했을 때 택시로 말통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입원이 결정되었을 때 만일 입원 중에 말통이 발각되면 큰일이라 생각했기에 7월 말에 4개의 말통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을 들은 경찰은 발견하지 못한 남은 1개의 말통을 찾았지만 해당 말통은 이미 쓰레기 업체에 회수된 뒤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F의 진술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4개의 말통에 2명의 시신이 전부 들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남은 부위가 어딘가에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이외의 부위들은 결국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F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2006년 4월 10일 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장남이 발밑에 커다란 망치를 둔 채 죽어 있었고 욕실에서는 아내가 손목을 긋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F는 아내가 장남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경찰이 그렇다면 어째서 시체를 유기한 것이냐고 묻자 수학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었던 차남에게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살해 협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F가 살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조각난 시신을 부검해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검 결과 아내의 머리에는 무언가에 맞은 듯한 함몰과 골절의 흔적이 있었으나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의 창고에 몇 년이나 보관되었기에 사망 추정 시각도 사인과 살해 방법도 알 수 없었는데요. 경찰은 난항을 겪던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F의 과거 자택에서 아들의 혈흔이 다량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F는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었기에 가족과 금전적인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2013년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는 여전히 시체 유기는 인정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명의 시신을 잘라 시신을 숨겼다는 것은 사망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빚에 시달리던 그가 몰래 보험을 해약했고 이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했다며 이러한 금전적 트러블이 살해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시체를 절단하여 말통에 넣어 유기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은 살인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또한 아들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은 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아내에 대해서는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F는 징역 28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통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 아들의 머리를 비롯해 시신의 다른 부위들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F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에 진상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신의 나머지 부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